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주 애플과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법률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거대 IT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이 정말로 통과될 경우에는 미국 독점 금지법이 근래 보기 드문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애플을 비롯한 4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역시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개별 기업으로 투자 중이거나 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인 미국 팡플러스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스닥 100 ETF 역시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하원이 애플과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을 상대로 5개 법률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통제받지 않았었던 실리콘밸리의 권력인 거대 IT 기업들과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은 넷플릭스와 함께 팡으로 불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술주 테크 기업들인데요. 현재 해당 기업들은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작용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과 플랫폼 독점 종시법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받도록 하는 관행이 경쟁 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독점 종시법이 발효될 경우에는 애플이 페이지와 키노트, 넘버스 등 자사 앱을 경쟁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개 법안 중에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아마존닷컴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애플과 구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 내에서 자신들의 상품이나 앱을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아마존 베이직스란 자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닷컴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고 나면 아마존닷컴은 경쟁 판매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노출 우대 조건으로 추가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두려운 것은 플랫폼 경쟁 및 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경쟁 위협이 되는 기업들을 한 발 앞서서 인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소셜미디어 분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됐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 서비스를 복제하거나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거대 IT 기업 중에 하원의 규제 움직임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번에 발의된 5개 법안 중 최소 3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플랫폼 독점 종시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 충돌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글 역시 플랫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자사 상용 서비스에 부당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구글은 경우에 따라선 유튜브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역시 구글의 비즈니스 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데요. 구글은 자사 쇼핑 및 여행 검색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했다는 비판 역시 받아왔습니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도 구글에게는 신경 쓰이는 법안입니다. 구글 역시 2008년도에 더블클릭을 인수하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 절대 강자로 떠올랐지만 더블 클릭 인수는 잠재적 경쟁 상대 인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금도 구글은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슷한 인수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하지만 새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런 시도는 더 이상 승인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애플과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의 주가 흐름입니다. 구글을 제외한 기업들이 연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 크고 작게 하락장을 받았었고요. 세계 1등 기업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회복하며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유일하게 애플만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애플 역시 마이너스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 곧 회복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좋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미 반독점법이 걸린 기업 중에는 구글이 현재 가장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1998년도에 똑같이 반독점법에 제소당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년 5월에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고 2000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패소했고 2000년 6월에 OS 부분과 운영 부분을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연방지방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는데요. 결국 이 시기에 반독점법에 대한 패소와 함께 닷컴 버블까지 영향을 크게 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고점 대비 회복하는 데까지 무려 약 17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는 엄청난 폭락장에 영향을 받은 거긴 하지만 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와 윈도우 98이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시점이라 한참 상승세를 타는 중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저 우량한 기업이 한순간에 저렇게 주가가 폭락할지 몰랐을 겁니다. 특히나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라면 정말 힘들었겠죠. 여기서도 저는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에 집중적인 몰빵 투자보다는 15개에서 30개 사이 정도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완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2000년도 닷컴 버블의 위기에서는 S&P 500도 회복하는데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고 나스닥 100 역시 닷컴 버블 이후 마이너스 80% 폭락장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애플과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하고 있는 나스닥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역시 미 반독점법과 관련해서 피해갈 수 없는 ETF가 될 텐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 투자가 아니라면 인덱스 ETF 투자는 주기적으로 종목이 리밸런싱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순간순간에 하락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도 넘게 투자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는 정말 엄청 크고 작은 사건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항상 투자 금액의 일정 비중은 폭락장을 대비한 현금을 꼭 확보해 두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에 직접 개별 투자하신다면 관련된 모든 상황을 유심히 모니터링 하셔야 할 것 같고 ETF 투자라면 종목은 리밸런싱 되니까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도 현재의 독점 금지법으로는 21세기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너무 오래전인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독점 금지법의 규제의 프레임은 현 시대에는 적합하지는 않다는 이유입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해주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적절하게 현 시대에 맞게 서로 조율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국내의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개별 투자에 이어서
미국 주식은 개별 투자보단 현재 인덱스 ETF로 투자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ETF는 나스닥 상위 기술주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이 투자자로서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도 좋고 해당 기업들에게도 좋고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서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해당 사항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한 주가 다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한 주를 열심히 지낸 만큼 주말 동안만큼은 편안한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